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시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승리하는 습관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NBA 슈퍼스타들의 성과 코치로서 15년간 호흡을 맞췄다고 하고요. 현재는 우리가 다 아는 스타벅스와 코카콜라 등의 코칭 전문가로서 조직력을 향상시키고 효과적인 리더십을 창출하며 팀의 결속력을 높이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상위 1% 선수들의 훈련 과정을 지켜보고 수많은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을 인터뷰하며 성공한 운동선수들과 경영인들이 똑같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절대 양보하지 않는 원칙을 정리해 이 책에 엮어냈다고 하는데요. 이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2019년 아마존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책의 일부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면 다른 사람보다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다. 어떤 것을 활용하고 어떤 것을 개선해야 하며 또 어떤 것을 피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된다. 또한 자기 인식을 하게 되면 자신만의 관점을 갖는 데 필요한 요소, 그러니까 보다 명료한 큰 그림과 그 속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알게 된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는 사람들이다. 경기에서 슛을 잘못 날리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잘못 날린 슛이라는 걸 모르는 건 그건 커다란 문제다.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식을 하지 않는 것에 놀라고는 합니다. 크로스오버 앤 코트사이드 VC의 최고 경영자 바수 쿨 카르니가 내게 한 말이다. 자신의 한계가 어디인지, 무엇을 잘 하는지 아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못하는 게 무엇인지 아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해요. 자기 인식이 중요한 이유는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 아주 드물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는 자신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아보라. 자신이 누군지, 또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당신이 모른다면 대체 누가 알겠는가? 자기 인식이 없다면 결코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가 없다. 주변을 둘러보라. 이 세상은 잠재력을 잃어버렸거나 활용하지 못하고 낭비하는 사람들로 넘쳐난다. 전 세계의 경기장 좌석을 가득 메우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다. 당신은 아직 배울 것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단순히 겸손을 위한 겸손이 아니라 자기 인식으로 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겸손이다. 자신감은 성공의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결코 자만심에 빠지지는 말아야 한다. 자만심에 빠지면 자신의 결점을 보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겸손은 우리에게 2.0에 달할 정도의 뛰어난 시력을 주며 늘 마음을 열게 해준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며 늘 결점을 숨기려 한다. 나는 이것이 일종의 알파동 넌센스며 자기 파괴로 향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단점을 숨기는 것은 결국 장기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근시안적인 전략이다.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라. 애덤 갈린스키와 모리스 슈바이처가 관계를 깨트리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는 기술에서 한 말이다. 먼저 단점을 인정하고 그 단점에도 불구하고 강해져라.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자기 인식을 강화하는 좋은 방법들 중 하나라고 말한다.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그저 당신이 할 말만 떠올리던 대화나 회의들을 생각해보라. 대화에 집중할 수 있었는가? 뭔가를 제안할 수 있는 게 당신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가? 자신이 해야 할 말에 대해선 최대한 관심을 덜 가져야 한다. 당신이 알고 있는 것들은 이미 다른 사람들도 다 아는 것들 아닌가? 직관에 반하는 말처럼 들릴지 모르나 자기 인식을 제대로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한테 묻는 것이다.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에게 도전하고 당신을 밀어붙이고 당신을 돕고 당신이 잘 되기를 바라는 친한 친구와 가족, 그리고 동료, 이른바 당신의 이너서클 사람들한테 말이다. 그들에게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지 물어보라. 모두가 아니라고 답한다면 스스로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라도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이다. 자기 평가가 이너서클 사람들의 평가와 일치할 때 당신은 높은 수준의 자기 인식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 인식은 자신에 대한 통제가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지 아는 것이기도 하다. 가끔은 그 경계선을 정확히 아는 일이 성공과 실패를 가르기도 한다. 그래서 내가 틈나는 대로 선수들과 동료들, 그리고 내 강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바로 통제 가능한 것을 통제하라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언제 어느 때든 100%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단 두 가지뿐이다. 노력과 마음가짐. 사실 나는 통제 강박증 기질이 있어 나에게 이 대목은 삼키기 힘든 알약 같다. 하지만 어쨌든 사실이 그렇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사고방식, 열정, 사전 준비 정도인데 모두 노력과 마음가짐에서 뻗어나온 것들일 뿐이다. 한정적인 시간과 관심, 에너지를 통제권 밖에 있는 것들에 쏟는 것은 멍청한 짓이다. 현실을 직시하라. 당신은 상사와 동료, 직원, 고객, 배우자, 친구, 아이들에 대해 최소한의 통제력을 갖고 있을 뿐이다. 살면서 앞에서 열거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결정이나 결과까지 통제할 수는 없다. 그러니 그들을 내버려 둬라. 당신의 에너지를 자기 내면에만 쏟아라. 기분도 훨씬 나아질 것이다. 정리하자면 정신적, 육체적, 감정적 에너지를 주변 사람들을 통제하는 데 허비하지 마라. 그보다는 그 모든 에너지를 당신의 노력과 마음가짐에 집중하라. 어린 시절 부모님이 해주셨던 말이 기억난다. 넌 결코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할 거야. 하지만 그에 따른 대응 방식이나 반응은 통제할 수 있단다. 나는 벌써 새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이들에게 같은 말을 해준다. 그리고 이 말은 아이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다. 통제 가능한 것을 통제하는 것. 이는 성과를 극대화시키는데 꼭 필요한 일이다.
통제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집중력이 흩어지면 성과는 저하되게 마련이다. 그러니 에너지와 관심과 자원을 절약해 우리가 실제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에 쏟도록 하라. 엘리트 농구 선수와 일반적인 선수는 바로 이런 점에서 구분된다. 자신의 노력과 마음가짐을 집중시킬 수 있는 능력 말이다. 보통의 선수는 코치가 어떻게 하고 있고 팀 동료들, 상대팀 선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신경을 쓰며 심지어 심판까지도 신경 쓴다. 물론 위대한 선수들도 이 모든 영역들로부터 들어오는 반응에 신경을 쓴다. 그러나 그들은 경기 시간과 연습 시간에 자신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집중한다. 그러니까 자신의 노력과 마음가짐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물을 어떻게 볼 것인지, 또 그것들에 대해 어떤 행동을 취할지 결정한다. 그게 다다. 나머지 모든 것은 우리의 통제 밖이다. 예를 들어 승진이 안 되거나 새로운 고객을 놓쳤을 때 당신은 잘잘못을 따지고 불평불만을 늘어놓을 수도 있다. 몇 주고 계속 그러며 보낼 수도 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아니면 하던 일을 더 열심히 할 수도 있다. 어느 쪽이 다음 승진 또는 새로운 고객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더 높겠는가? 당신이 못하는 일을 개선하고 싶은가? 아니, 일단 못하는 일은 넣어두고 잘하는 것에 집중하라. 그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카일 코바와 JJ 레딕 같은 NBA 명 슈터들은 한 가지 일, 즉 슛으로만 막대한 돈을 벌고 있다. 그뿐이다. 공을 잡아서 슛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과소평가되지도 않는다. 그게 그들의 남다른 점이며 그 때문에 현재의 위치에 올랐다. 다재다능한 능력은 과대평가되고 있다. 자기 인식을 통해 당신이 가장 잘하는 것에 전념하도록 하라. 다른 그 누구보다 잘하는 것 한 가지를 찾아내 거기에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어라.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마이크로소프트, 디즈니, 그리고 에어비앤비의 리더십 컨설턴트인 사이먼 사이넥은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일을 뛰어나게 잘하려는 욕구나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요즘 사람들은 자신의 많은 부분을 몇 안 되는 일에 집중하여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적은 부분을 많은 일들에 쏟는 것 같다. 사인에게 말이다. 자신감을 가져라. 자신을 소중한 사람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당신이 잘하는 것을 다른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게 하라. 자기 인식은 경쟁 우위를 위한 열쇠로 이를 통해 당신은 장점들을 잘 활용하고 단점들을 잘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분야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 될 것이다. 수천 개의 조직을 상대로 한 갤럽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직이 직원들의 장점에 관심을 쏟을 때 직원들의 참여율은 75%에 달했다고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직원들의 참여율이 9%밖에 안 됐다. 사람들은 자신이, 그러니까 자신의 장점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고 느낄 때 스스로가 그저 낭비되고 있다고 느끼며 그 결과 움츠러들기 마련이다. 기업의 최고위층들에 대한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자아인식은
업무 성과의 가장 좋은 예측 변수이면서도 가장 덜 활용되고 있는 기준이었다. 자아 인식은 기본 중에 기본이면서도 워낙 간과되고 있는데 그런 현상은 아주 비일비재하게 나타난다. 자아 인식은 단순히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조정하고 고치는 것이다. 2008년 어느 화요일 오후 자신이 설립한 회사 스타벅스를 두 번째로 떠맡게 된 최고 경영자 하워드 슐츠는 미국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들의 문을 전부 닫았다. 무려 7,000개가 넘는 매장이었다. 손실은 2,300만 달러. 이유는 에스프레소가 더 이상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 그게 다였다. 질병 때문도, 식중독 때문도, 소송 때문도 아니었다. 간단했다. 커피가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 스타벅스가 유명했던 이유이자 스타벅스의 가치를 인정받게 했던 이유는 커피 맛이었는데 그게 수준 이하로 떨어진 것이다. 그리고 슐츠는 그런 상황을 맞아 뭔가 조치를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때 슐츠는 자신이 해야 한다고 느끼는 일을 했는데 바로 모든 매장의 문을 닫고 미국 내 모든 스타벅스 바리스타들에 대한 재교육을 시행했다. 시차를 두고 바리스타 재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홍보팀이나 회계팀도 10중 8구 그렇게 하길 권했을 것이다. 그러나 슐츠는 자신들이 실패했으며 그걸 바로잡으려 한다는 걸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싶어 했다. 모든 사람들에게 스타벅스가 매장 문을 전부 닫는다는 걸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문 닫힌 모든 매장 앞에 바리스타 재교육 때문에 문을 닫는다는 안내문이 나붙게 되면 스타벅스는 매스컴으로부터 부정적인 비판을 받게 될 게 뻔했다. 그러나 슐츠는 끝까지 자신의 생각대로 밀어붙였다. 슐츠는 곧 3천만 달러의 비용을 들여 10,000명이나 되는 스타벅스 관리자들을 한 경기장에 모이게 했고 비행기를 타고 날아온 그들에게 암울한 소식을 전했다. 그는 스타벅스가 성공을 하더니 너무 나태해져 연내에 폐업을 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슐츠는 그들 앞에서 모든 걸 공개적으로 솔직히 털어놨으며 지금 추세대로라면 회사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했다. 슐츠가 공들여 구축한 스타벅스 경험이 사라지고 있었다. 되찾아야 했다. 그는 자기 조직의 문제들을 세세히 알게 됐고 그 부정적인 흐름을 끊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 10년 후 스타벅스는 다시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들 중 하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들 중 하나가 되었다. 결국 자기 자신과 회사에 대한 슐츠의 자기인식 덕에 회사가 살아나 다시 번성하게 된 것이다.